일주일에 섹터 하나씩을 정복합니다. 와이즈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지금 이렇게 대단하신 남석관 회장님도 매일매일 복귀하시고 메모하고 그렇죠.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제 감이 안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 왜 나오냐면 네. 돈 주는 것도 없는데 물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부탁을 해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저도 나오려고 그러면 되게 그럼요.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 날짜를 강남에서 여의도까지 또 힘드시고 오후 저녁 시간을 이렇게 빼야지 되는 것도 왔다 갔다 하는 거 하고 이렇게 준비해야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몇 시간 까먹는 거거든요. 오후 한나절을 그냥 까먹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피곤하고 힘든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기 유튜브 같은 거 제가 보지도 않지만은 거기 댓글도 뭐 좋은 댓글만 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안 봐도 다. 그나마 저희는 되게 좀 양호한 편이에요, 딴 데 비해서. 그러니까는 별 이상한 댓글들 달고 그러면 그거 보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런데 나가지 마세요. YC만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안 보고 안 가는데 이제 왜 나오냐 하면 그 이제 일부 그러신 분들도 있죠. 이제 나이도 먹고 그런데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나오면서 질문지나 뭐 이런 거 보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것 때문이더라도 제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흐름을 안 놓치는 거예요. 오프라인 강의 같은 데도 그냥 거저가면 안 되잖아요. 그 욕먹지. 그러니까 지금 칩이 어떻게 막히고 있고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어 있고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게 주식하고 어떻게 연결이 끊임없이 그렇게 들여다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이 지나가고 주식 투자 환경이 달라졌는데도 수익 나는 게 거의 비슷하게 그냥 나고 있거든요. 그게 또 한결같이. 그래서 남석관 회장님의 수익률 바탕에는 와이스트릿의 섭외가 있다는 거. 이 책에서도 말씀을 하신 게 근데 방금 전에 약간 N자형 패턴도 그렇고 직장인의 투자라든지 아니면 단기로 치고 빠지는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주식 중독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을 그렇죠. 하셨더라고요. 그건 조심해야죠. 그러니까는 제가 주식 전업 투자가 지금 23년 이제 4년 이렇게 됐는데 24년이니까 지금 오래된 거죠. 주식 투자를 37년을 넘게 그러니까 전업만 24년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까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했잖아요. 1월 달은 그냥 한 달 내내 주식을 했는데도 2월 달은 뭐 2주밖에 안 했는데 1월 달보다 7, 8배 수익이 더 많이 났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 한다고 많이 번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전업 투자하고 직업이 이거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이렇게 주식만 보는 것 같잖아요. 저 그 주중에 골프도 나가고 다른 약속이 있으면 그냥 나가고 일 보고 막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해외여행도 뭐 보름씩 가고 어떤 때는 3주씩 가고 그럴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주식을 거의 안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주식 중독에 빠지면 위험한 게 뭐냐 하면 매매를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판단력이 흐려져요. 판단력이. 그리고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닌데 뭐 나한테 돈을 계속해서 벌 기회를 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명심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이 주식 투자도 사업이라 그러면 사업운이 있어야 되거든요. 재물운도 있어야 되고. 우리 이 대표님도 전생에 나라를 구하지는 않았죠. 그랬고 싶었습니다만 제가 혹시 뭐 일본을 구하거나 이랬으면 또 이제 안 되는데.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좋은 일이 계속해서 있지는 않거든요. 이게 돈 벌 기회가 계속해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봐도. 그래서 한 번 돈을 벌면 쉬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저 역시 오버할 때가 있어요. 오버할 때. 요번에 어떤 걸 가지고서 최근에도 어떤 종목 가지고 50% 수익이 난 계좌가 있었거든요. 그 며칠 만에 50%니까 어마무시하게 크게 수익이 난 거죠. 그 신용으로 해서 샀더니 상한가를 거의 일부 이제 다 산 것 중에서 일부는 상한가를 2번을 먹었으니까. 신용까지 질렀는데. 근데 이제 일부가 그렇다는 얘기고 다 그 종목 중에서 그 매수한 종목 그 수량 중에서 일부는 상한가를 2번 먹고 팔고 이제 일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그러니까 신용으로 사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수익이 50%가 넘게 난 거예요. 그런 종목도 있었어요. 저 은근히 자랑하시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오버가 될 수가 있죠. 그걸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종목을 샀는데
그 떨어지는 걸 받은 거예요. 떨어지는 걸. 그러니까 손해가 또 거기에서 왕창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그 사이에 수익 난 거에 많은 금액을 뺐거든요. 그래서 손해가 좀 줄어든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항상 자신이 저처럼 오래를 했어도 그 힘이 들어가는 거지. 이제 그 수익이 나면 이제 이거를 한번 곱을 더 튀겨 뭐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수익이 연거푸 내기 또 지금과 같은 장 뭐 대세 상승일 때는 이제 그렇지가 않죠. 코로나 때처럼 네. 지수가 계속 올라갈 때는 뭐 그럴 때는 그냥 갖고 있는 거지. 그럴 때는 뭐 수익이 엄청 크게 나죠. 네. 근데 보통 장에서는 한 번 수익이 나면 쉬어줘야 돼. 쉬어줘. 그게 이제 그 매매 습관적으로 매매가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럴 때는 손실로 연결되기가 되게 쉬워요. 본인이 이제 주식 중독인가 아닌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돈만 있으면 주식 사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문만 열어도 밖에 많이 있는데. 많이 있어요. 예.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 대표님은 예. 바빠가지고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 돈만 있으면 그냥 주식을 사는 거예요. 주식으로 다 채워놓는 분. 그것도 퍼렇게 그냥 떨어져가지고 빨고면 좋은데 다 퍼런 주식.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매매 중독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익이 나서 이제 팔았어요. 그러면 또 다시 또 사고 돈만 있으면 주식 사시는 분들 막 사고. 우리도 이제 보통 이렇게 매매를 단기 매매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하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고 싶죠. 좋게 해석이 들어가거든요. 자기 보이죠? 편의적으로, 자기 편의적으로. 예. 시장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기 편의적으로 좋게 보는 거예요. 좋은 생각만 하는 거 이게. 이거는 지금 다음에 올라갈 거야. 뭐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만. 인간은 누구나 편향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쏠림이 예.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좀 그리고 자기가 소위 말해서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일수록 그런 실수를 하기가 쉬워요. 특히 벌 때. 네, 그 수익이 날 때. 속된 표현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계좌를 막 인증하고 싶어질 때 그때가 꼭지다. 그때 그렇죠. 겸손해야 된다.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주식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그럴 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유튜브도 그 코로나 때 돈 버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조회수 그때 엄청 그래서 나왔으니까요. 엄청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분들. 예. 그래서 뭐 원래는 그 주식이라는 게 이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통과하고서 늘 꾸준하게 저 같은 경우는 직업이 이거니까요. 네. 꾸준하게 그러니까 계속 돈을 벌어야지 회사도 굴러가고 그렇죠. 그 생활도 꾸준한 하고 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한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자기 컨트롤이 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과거 같은 경우도 어떤 계좌들은 뭐 6개월씩 주식을 안 하는데요. 뭐.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장이 나쁘면 계좌를 다 이제 분리하시니까. 분리하고 목적별로.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전혀 거래를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보기만 하고 거래를 안 해야지. 말 그대로 관망이네. 관망만 하는 거지. 안 보고 있으면 이게 감을 놓칠 수가 흐름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보기는 봐야지. 계속 공부는 하되 야, 이게 쉽지가 않은 건데요. 사실 그게 관망만 한다는 게. 보지를 않잖아요. 예. 그럼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장 나쁠 때는 떠나 있고 장 좋을 때는 들어와서 내가 해야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가 장 좋고 언제가 장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그 구분이 안 되거든요. 제가 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 장이 나쁠더라도 종목은 좋은 종목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늘 보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돈을 잘 벌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지금 잘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변함이 없어요. 네네. 30년 전에도 삼성전자는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앞으로 10년 전에도 있었고 10년 후에도 있을 기업이 삼성전자예요. 네. 그런데 주식 그거를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 주식 가격은 10년 전에 하고 지금이 틀리고 한 달 전에 하고 지금이 틀리고 한 달 후에가 또 지금하고 다르게 전개가 되거든요. 주식 가격은. 네. 그래서 늘 봐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늘 봐고 어떤 분들은 이제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주식 시장을 대하는 게 이제 다 제각기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제 경험상. 그렇게. 아니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게 아는 거죠. 이게 회장님 같은 경우에 좀 메타 인지가 굉장히 강하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마하고 메타 인지가 말이 어렵긴 한데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내가 안다 모른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거. 돈을 운용하는 사람들, 투자를 직접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겸손해야 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걸 내가 알 수 있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려운 말을 하시네요. 그거 어려운 내용이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게 되게 그래야지 자기 컨트롤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 자기 컨트롤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재작년에 연 단위로 해가지고 손실이 났었거든요. 재작년 2022년에. 22년 그때 20 몇 년 만에 처음 손실 보셨다고 고백하셨던. 그때 손실이 난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에요. 코로나. 그 이후에 너무 좋았다가 아니요. 코로나를 제가 걸렸는데 코로나 후유증으로 이게 매매에 제어가 안 되더라니까요. 한 달 정도 그랬어요. 한 달.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이제 매매를 안 해야지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중독증에 걸린 것처럼 매매 제어가 안 되더라니까요. 주식 투자 20년 넘게 하셨는데도. 그래서 그게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이 뇌에 영향을 미쳐서 자기 조절 능력을 감퇴시켰나.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22년도에는 다들 힘드셨죠. 아니, 다들 힘드셨죠. 그보다도 그때도 장이 나쁘면 안 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제어가 잘 안 되더라니까. 자기 조절 능력이. 그래서 그게 저는 코로나 후유증이구나. 이 코로나가 저렇게 무섭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 웃어 넘긴 게 아니고 그걸 교훈으로 삼았던 거죠. 이거 마우스를 자르든가 뭐 해야지. 아니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고 사실 큰 부를 일구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해온 방식을 되게 고집하거나 그러다가 이제 외통수에 걸리거나 하기도 하는데 역시 남 회장님이 유연하십니다. 그거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도 써놨는데 주식을 우리가 종목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예측하고 맞춘다는 게 거의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예측하고 이게 요즘에 이제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이고 챗GPT가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그랬으니까는 그게 주식 투자에 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 아마 예측할 수 있고 그러면 다 돈을 벌 거예요. 그렇죠. 특히 그쪽에 떼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 검색이나 조건 매매나 뭐 이런 거를 컴퓨터 잘 다루는 쪽에서는 벌써 그 연구하고 그런 게 한 20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많이 살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거가 앞으로 더 진화하면 그러니까 저기 뉴로모픽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칩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장착이 되면 저 뇌하고 비슷한 그거를 심어놓으면은 수익이 그 정도 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자동 매매. 남석광 회장님의 스타일을 학습한 AI.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그래서 주식 투자로 그러면 아마 그쪽에서 떼돈을 벌고 큰 돈을 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주식 투자가 어렵다는 얘기죠. 예측하기가.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유연함이에요. 사고의 유연함. 그러니까 고집스러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어제 본 거하고 오늘 본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거하고 그게 또 틀리게 이렇게 시장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저 같은 경우는 늘 매매하는 사람이니까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그때 제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 그렇죠. 그래야지 손실을 줄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분명히 봐서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거기 미스가 들어간 거예요. 잘못 판단한 거. 그러면 그거를 인정을 하고 곧바로 손절을 하든가 그래서 손실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게 제가 늘상 제가 보면 한 70%는 맞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70%. 60%는 더 맞추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그 30%는 틀린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어떤 종목을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나한테. 그래서 이제 보통 10개를 집었는데 잘못된 3개. 그거를 매번 가르쳐 줬어요. 매번. 그러면 우리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저분한테 내가 세 종목을 받았는데 세 종목이 다 꽝이네. 에이 별로네. 100% 꽝인 거예요. 100%. 그쵸.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완벽하게 본뜨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항상 투자할 때 그 사고의 유연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거를 실천하는 게 또한 제일 중요하고 이제 그런.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저희 와이스트리트도 벌써 이제 만 3년 다 돼가는데 많은 분들이 일부분만 보고 그렇죠. 판단을 미리 해버리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런 오류를 또 범하실 수가 있어서 그래서 꾸준히 보고 그 사람의 스타일도 보고 말씀 하나하나도 듣고 또 내가 검증하고 또 직접 판단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조언을 받는 정도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또 저희 와이스트리트 복끼리 분들은 지식과 자산의 복리효과 그 길을 같이 걸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더 현명하셔가지고 잘 판단하실 거라 믿습니다.